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가겠습니다. 우편물 운송 요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우편물을 여러분 운송을 하려면 뭐 차량을 이용해서 운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도, 선박, 아니면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편간서가 만약에 철도나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을 요구한다. 우리 우편물 좀 운송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않은 한 이거는 당연히 운송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운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편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편의 운송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자한테 당연히 나중에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이라고 있는데요. 자, 조력 청구는 뭐냐? 좀 도와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편 배달 차량에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 배달을 해야 되는데 우편 집중국으로 지금 우편물을 배달을 해야 되는데 사고 때문에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다른 트럭에게 부탁을 했죠. 자,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우편물인데 어느 집중국까지 가야 되는 우편물인데 지금 차가 고장이 났으니까 또는 사고가 났으니까 이거 우편물 좀 대신 좀 운송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력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조력 청구권이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차후에 그 조력 청구권에 의해서 우리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는 또 보상이 돼야 되겠죠. 적절한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운송원 등의 자, 통행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 급하게 배달을 가야 돼요. 배달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교 위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죠. 그렇게 했을 때, 개인 집 앞마당을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논밭을 지나간다든지, 됐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통행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자,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땅이죠.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통행으로 인해서 그 개인이 손실을 봤다라면 그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뭘 해야 된다?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손실에 대해서는 뭘 한다고요? 보상을 해 줍니다. 근데 이 손실이란 건 뭐냐면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타인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을 손실이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는 뭘 해준다? 보상이라는 걸 해줍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통행료라는 거야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혹시 거기 보면 도선이라는 게 있어. 도선. 이 도선이라는 게 뭐냐면 배가 이렇게 지나갈 때 암초가 있고 이러면 지나기가 힘드니까 도선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선사라는 사람이 아마 그 개인 연봉으로는 국내 제1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에 타서 배가 가는 길을 뭐 하는 거죠? 그 길을 찝어주는 거죠. 좌표를.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예, 그런 도선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우편물 운송 중인 우편 운송원이나 그 다음 우편 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 도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도선을 해주는 사람은 도선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해서는 도선장이 뭐냐 하면 배의 선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선장, 운하, 도로, 그리고 교량, 기타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그냥 쉽게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들도 지급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공짜는 아닙니다. 예, 차후에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있죠. 자, 6번은 별표를 칩니다. 별표를 꼭 해주세요. 자, 제목이 뭡니까?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그리고
부가면제라고 되어 있죠. 이 부가라는 건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편 업무에 사용하는 우편 전용 물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우편 업무에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가 면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라고 되어 있죠. 예,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됐죠?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이라든가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체국 건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우체국 안에 있는 모든 우편을 위한 그러한 물건들은 압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부가면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편 업무를 위해서 쓰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국세라든가 지방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6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7번 내용도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다른 말로 해손 불분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해손은 바다의 자죠, 그죠? 바다에서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러한 개념인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 배가 있습니다. 배에 컨테이너, 자, A 회사 거, B 회사 거, C 회사 거, 그리고 우편물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근데 배가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파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선장이, 야, 지금 배가 너무 무거우니, 자, 이들 물건들 중에서 하나는 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회사의 물건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A가 버릴 때, 그럼 A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왜 내 걸 버리냐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 A의 물건을 버렸다라면 차후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B와 C와 그리고 우편 간사가 있겠죠. 그죠? 세 군데, 그러니까 두 군데 회사와 우편 간사에서 A가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편물은 제외입니다. 우편물은 그 해손에 대해서 그 손실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가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법 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 자, 거기 보면 공동해상 손해부담이라 함은 선박이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선장은 적하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나, 처분은 바다에 버린다는 소리예요. 처분할 수 있으나 이때 손해에 대해서는 그 선박의 하주 전원이 적재 화물 비례로 공동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A를 버려서 B와 C가 무사히 운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A의 손실을 같이 뭐하자? 부담하자라는 거죠. 그러나 우편물은 부담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